하여튼 다음 시간에 간섭은 조금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오늘 시간에 전반사랑 전자기파는 좀 편안하게 그냥 얘기 듣고 체크할 거 체크하고 나중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기말고사 대비 때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가 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들은 얘기들로서 좀 잡다한 얘기는 좀 끝내는 쪽으로 가자. 아무튼 지금 안온애가 얘 한 명이 더 빠져서 그렇구나. 두 명 빠져서 11명? 가보죠. 뭐야? 뭐 하려고 그러지, 내가? 짠다. 내가 뭘 까먹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굴절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도 불렀죠. 과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스네일 법칙이라고도 불렀죠. 이건 뭔지 기억나지? 상대 굴절률에 대한 얘기였고 상대 굴절률 그래서 N1, 2는 해서 N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순서 조심하라고 그랬고 굴절률만 뒤집혀 있다고 그랬지. 문제 풀면서 숙제하면서 아마 그치? 이렇게 봤을 거고 이거는 사인 세타 1대 2가 돼? 어느 쪽 거? 굴절률만 뒤집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1, 2 했으면은 각도는 2쪽, 그 다음에 1쪽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지. 나머지만 전부 뒤집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V2분의 V1 이건 내가 써놓고 갈게 수업을. 이것은 람다 2분의 람다 1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이었던 거고 오늘 이제 전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전반사라고 하는 개념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고난도 문제가 슬쩍 나오긴 해요. 아무튼 봅시다. 두 개의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가 첫 번째 매질의 굴절률, 두 번째 매질의 굴절률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었잖아 얘네들. 이상. 좀 가까워지네. 그렇지 일단 쉬는 시간에 큰 소리로 괜히 욕한 거야. 네, 씨발로 입을 크게 꽝 치고 있어. 쟤네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 거야. 쟤네들은 분명히 너랑 똑같이 한 말. 근데 네가 잘 참아야지. 아니면 가서 너 힘세야 되네. 가서 한 놈 딱 들어가지고. 너 여자 아니야? 몰라. 섞여 있을 거. 쟤네 항상 섞여서 몰려댕겨. 빛을 쐈어. 이렇게 쐈어. 이 빛을 진행하는 이 경로를 그리는 것도 되게 어색하대.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문제 푸는데 자꾸 헷갈리고 막 그러나 봐. 아무튼 이렇게 됐다 쳐봐. 이렇게 진행을 했어. 자, 그럼 일단 이 빛이 어떤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경계면을 통과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무슨 선을 그리라고? 법선을 제일 먼저 그려야 돼. 맞죠?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안 그러면 각도에 남기는 거야. 법선과 이 빛 사이의 각도가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근데 입사각과 굴절각이라는 표현은 뭐라 그랬어? 어디서 쏘았냐에 따라 붙는 이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1쪽 각도, 2쪽 각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야 스네일 법칙을 쓸 때 안 헷갈린다 했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쪽 반사는 뭐야? 반사는 항상 반사는 무조건 있는 거라고. 무조건 있는 건데 이거를 표현을 하냐 안 하냐는 문제마다 다른데 문제에서 이거를 표시를 안 해줬다고 해도 반사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루지 않을 생각이니까 표시를 안 했겠지. 그렇다고 반사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작용반작용 할 때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는데 지구를 분석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힘을 표시를 안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무튼 항상 있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야. 첫 번째,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세타 1이라고, 왜냐면 입사 굴절 각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야 지금. 이걸 세타 2라고 한번 해볼게. 세타 1보다 세타 2가 더 작지. 각도가 작은 쪽 매질의 굴절률이 어떤 거라고? 각도가 작은 쪽 매질의 굴절률이 어떤 거라고? 큰 거라고. 그죠? 각도가 작은 쪽, 이게 입사인지 굴절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각도가 작으면 굴절률이 큰 매질이다. 이렇게 하면 일단 딱 그 문제를 봤을 때 훨씬 편하단 말이죠. 두 개가 반대잖아. 뒤집혀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각도가 작을수록 굴절.
만약에 내가 어떤 매질을 바꿨어. N1, N2인데 좀 있다가 N1은 똑같이 쓰는데 N3로 바꿨어. 세 번째 매질로. 그랬더니 각도가 더 심하게 작아졌어. 그러면 당연히 N2보다 N3가 더 큰 거지.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금은 뒤쪽 화살표를 왜 이렇게 놨지? 정말 싫어. 이렇게 쏴도 반대로 쏴도 무엇은 똑같다고? 쏘는 위치와 상관없이 진행, 그러니까 경로는 공유가 된다고. 똑같은 거라고. 똑같다고. 그래서 밑에서 쏴버리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은 거고 위에서 쐈으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 됐지?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거는 수업 시간이 아닐까? 선생님이 아직도 안 들어오셨는데 애들 그렇게 많이 와서 앉아있고 수업 시간이어도 이상해.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이상하잖아. 쌤도 왔었다던데. 이선이. 쌤도 누가 쌤이구나. 멸치 힘 좀 보여줘. 네? 네. 갑자기 나 집안 여기 칠판 쳐요. 근데 그러면 전쟁이 시작된다. 이과충과 문과충이 싸우면 무조건 이과충이 진다. 이과충은 이게 많거든. 이과충은 괴로워서 지지를 친다고. 알았어. 꺼져. 말다가 놓고. 아무튼 그냥 같은 N1, N2로 갑시다. 갔는데 내가 지금 이 각도를, 이 빛을,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렵나 봐. 이 빛을 좀 더 눕힐 거야. 위에서 쐈다고 볼게. 위에서 밑에서 쏜 거야. 이걸 좀 더 눕힐 거야. 그럼 입사각이 커졌다가죠. 입사각이 커진 거지.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야 돼. 이 굴절법칙의 의미를 잘 보시라고. N1과 N2는 이 매질들의 굴절률이야. 굴절률은 정해져 있다. 1.2, 1.5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못이 박혀버렸지. 딱 픽스 고정돼버렸다고. 근데 이거 뭔가를 바꿨어? 그럼 그 비율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세타 1이 커지면 세타 2가 커져야지. 같이. 그래야 비율이 유지될 거 아니야? 물론 사인 그래프다 보니까 30도에서 45도가 된 것과 45도에서 60도가 된 건 각도 차이가 15도 차이라고 해도 사인 값의 양은 다르지. 사인 값의 변화량은 다르지. 근데 그것까지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문제는 물 원에서는 잘 안 물어봐. 거의 안 물어볼 거니까 그런 느낌은 살짝 가지고만 있되 중요한 포인트는 커지면 커진다는 거야. 어쨌든 하나가 커졌는데 하나가 작아질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지. 아무튼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쐈다. 그러면 굴절각도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빛이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겠지. 맞죠? 네. 그러면 어차피 이 입사각과 굴절각 세타1과 세타2는 최대 각도가 몇 도일까? 90도 이제 조금 안 되겠지, 그지? 아니 그렇잖아. 평평하게 쏘면 뭐 들어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90도에 가깝다. 어쨌든 맥시멈 하면 어차피 사인 90도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 경우에 위에서 밑으로 쏜 이 경우에 세타1과 세타2 중에 누가 더 먼저 90도에 접근해버려? 세타1이잖아. 세타1이 먼저 90도에 접근할 거라고. 네. 각도가 더 크니까. 근데 반사는 항상이기 때문에 그럼 반사는 반사 법칙에 의해서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네. 무슨 말이냐면 얘를 계속 키워. 이렇게 계속 키워. 반사 각도 계속 같이 커지겠지. 굴절각은 아까보다는 커지겠지만 어쨌든 얘보다는 작다. 즉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달리 말하면 잘 들어야 돼. 오늘 어려운 건 전반사만 해결하면 나머지 상식적인 얘기를 할 거야. 입사광과 반사광 빛 말하는 거야. 굴절광은 이 경우에는 세 개 다 계속 존재해. 내가 빛을 쏜다면 90도보다 안짝으로 쏜다면. 근데 반대가 됐을 때가 문제라는 거야. 반대라는 게 무슨 말 같아? 지금 저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쐈다는 건 굴절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쏜 거지. 굴절이 작은 데서 굴절이 큰 데로 쐈다는 건 각도가 크고 작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입사각, 반사각은 계속 존재하고 굴절각도 사라지지 않는 거. 여기까지 된 거죠. 전반사는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배웠냐?
잃은 놈의 기억을 도대체 중학교 때 기억이 뭐가 남았어? 밥 먹는 거 말고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 맞네. 몇 년도죠 피타고라스 정리? 중2 몇 년도냐고 피타고라스가 발표한 게. 아 기원전 전 2010년이었어. 피타고라스 정리의 재탄생이군요. 2020년에 재부활하셨고. 나도 몰라? 그럼 뭐 알아? 그 피타고라스가 기원한 사람 아닌가? 기원 직후인가? 기원 바로 직전쯤 아닌가? 되게 오래된 사람 아니야 어쨌든? 네. 돌에 막 이거 그림 그리고 이럴 때 아니야? 원시인은 아닌데 뭐 거의 그 급 아니야 이거?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잖아 그죠? 네. 학파가 지네끼리 제자 모아가지고 옛날 따르는 자들끼리 모아야지 무슨 뭐 성 같은 데 가서 살고 막 그러잖아. 옛날에 수학 공부 한참 할 때는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기억이 희미해진다. 하여튼 뭐 피타고라스도 대단한 거 당연히 맞지만 걔도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약간 좀 냄새나는 것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고 이래저래 사람은 실수도 반복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린 지금은 좋은 것만 기억해 주는 거죠. 가우스라는 수학자 혹시 알아? 네. 니네가 가우스를 언제 들어보게 되지? 수학 때는? 저는 시구나 수열? 함수 배울 때쯤. 적분 그전에. 적분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가우스 법칙도 그럼 들어갔나?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우스를 언제 듣는지. 가우스라는 수학자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꽤 자주 등장하는 사람. 가우스, 그다음에 뭐 웨버, 그다음에 저쪽 패러데이는 들어갔잖아. 네. 앙페르, 패러데이, 맥스웰, 헤르츠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쭉 오고. 그러니까 니네가 들어본 사람은 앙페르, 패러데이, 헤르츠, 진동수의 단위. 그 사람은 독일 과학자 이름. 그 사람의 첫 글자가 HERTZ로 끝나거든. 그래서 HZ가 다니잖아. 헤르츠. 아무튼 이제 그 헤르츠라는 진동수. 그러니까 오늘 전자기파 얘기까지 가야 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전자기파 얘기가 나오면 맥스웰과 헤르츠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근데 기본적인 얘기는 충분히 다 해줄 거고, 문제는 빛을 어디서 쏠 때냐면 밑에서 위로 쏠 때. 그러니까 꼭 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굴절일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쏠 거니까 그럼 이제 입사각이 이쪽에 있을 거고 굴절각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반사는 계속 있다고. 그럼 이 경우에는 입사각이 더 작아지겠지? 네. N1보다 N2가 더 큰 상황이라고. 이렇게 되면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먼저 90도에 다다라 그래? 그렇지. 네, 그림이 안 그랬지만 90도에 먼저 다다르는 건 굴절각이 되지. 네. 그래서 그 그림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쏜다 이거야. 반사는 기본적으로 있다 이거야. 그죠? 얘는 그냥 반사법칙이 있다 이거야. 근데 굴절각이 이렇게 하다가 툭 꺾일 건데 그 꺾인 정도가 90도가 될 때가 있을 거라는 뜻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역시 법선을 이렇게 그려보자고. 법선을 그렸을 때 여기 각도, 이 각도가 지금 굴절각이잖니? 네. 제가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럼 그때 내가 쏜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입사각이. 네. 그 입사각을 세타 C라고 쓸 거야. 이 세타 C라고 하는 걸 임계각이라고 불러.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이 친구야. 임계각의 정의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 굴절각이 몇 도가 되게 만드는? 90도가 되게 만드는 입사각.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만드는 입사각. 당연히 기본 조건은 굴절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쏴야겠지. 그럼 이거보다 이 임계각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입사각을 이 세타 C보다 정말 0.001도 큰 각도로 쏴봐. 그럼 굴절각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럼 굴절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야. 굴절이 없는 거야. 근데 뭐는 계속 있어? 반사. 그래서 이게 반사만 있게 되는 거야.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지. 이해되죠?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반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정의 한번 씌울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서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거기 개념 보충에 적으시든가. 뭐가 안 된다는 뜻일까? 지금 내가 왜 이걸 강조하죠? 입사각이 임계각과 같아도 안 돼.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노랗게 표시하는 건 굴절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노란색 빛. 일어났다.
굴절각이 90도로서 존재하는 거야. 전반사는 all 전체 다 반사만 일어났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건 전반사가 아니지. 굴절이 있잖아 아직. 그러니까 임계각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임계각보다 어떻게 해야 돼? 각도가 조금이라도 커져야 된다. 그래야 전반사가 일어난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겠네요. 전반사 조건. 첫 번째, 굴절률이 어떤 곳에서? 굴절률이 큰 데서 어떤 데로? 굴절률이 작은 데로 가야 돼. 그치? B가 많이 오나? 내가 쏜 입사각 I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고 했냐면 임계각 세타 C보다 커야 돼. 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재밌지 뭐. 이 친구 스네롭 측을 잠깐 전반사 개념으로 집어넣었다가 담갔다 빼보자. 그지? 그러면 우린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잘 보시오. n2분의 n1은 그지? 다 분필이 다 됐어. 하나당 500원짜리. 너무 비싸지 않니? n2분의 n1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줄까? 사인 임계각에 대한 얘기 쓸 거야. 임계각에 대한 얘기 쓰는 거야. 그러면 사인 90도야 세타 C야? 사인 90. 이렇게 되겠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저거 헷갈리면 큰일 난다. 사인 90은 멸치 사인 90이 얼마죠? 1이요. 정말 대단한 친구군요. 그럼 사인 세타 C만 남았네. 그러면 우린 이로써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임계각 조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 임계각 조건은 n2분의 n1이구나 이렇게 돼. 물론 그 뒤에 점점점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도 되겠지. 응? 속력과 파장. 어쨌든 좀 중요한 건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자주 물어봐. 맨날 꼭 하면 물어봐 보기에서. 일단 임계각이 작다는 게 무슨 뜻일까? 두 매질이 있는데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인 거지. 그 임계각이 작다는 건 이 세타 C가 작다는 뜻이야, 그지? 이게 작으면 사인 세타 C도 작은 값이 되겠지. 그 얘기는 이 값이 작아져야 된다고. n2분 n1이. 그런데 기본 조건이 뭐야? n1과 n2 중에 누가 커야 된다고? n2가 무조건 커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무조건 이거는 지금 1보다 작은 값이거든. 무조건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야. 사실 사인 값이 어차피 1보다 작거든.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건 큰 데서 작은 얘기가 무조건 1보다 작다. 근데 이 값이 더 작아지려면 이 값이 더 작아지면 되고 얘가 무조건 큰 거니까 n1에 비해서 n2가 많이 크면 된다. 무슨 말이야? 정리하면 무슨 말이야 이거? 굴절률 차이가 어떨수록? 굴절률 차이가 크다고 해서 n1이 n2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라고.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세타 C 임계각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사인 값 써놓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건 무슨 뜻? 빛을 어떻게 쏴도 세워서 눕혀서 어떻게 쏴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세워 눕혀 빛을 더 뾰족하게 쏴도 전반사가 가능해진다. 이해되지? 그런가요? 그렇다면 문제를 봐야겠죠. 과연 적용을 잘 할 수 있는가? 178쪽에 392, 393 두 문제 한번 가볍게 처리해볼까? 392, 393 수학은 좀 더 확인해야 되겠네요. 수학의 재미를 못 붙인 거 아닐까? 왜 혀를 타고 있어 주는 또 뭐가 마음대로 안 풀려? 머릿속에서 헷갈리네. 자 보겠습니다. 392번 일단 보죠. 시간이 이렇게 부쩍부쩍하냐? 여기서는
빛이 안 꺾였네? 굴절이 안 일어났지?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줬지? 똑바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파면이 동시에 매질이 바뀌기 때문에 굴절이 안 생긴다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비스하게 들어오면 생길 텐데 딱 보니까 여긴 공기야. 굴절률이 1이야. 굴절률은 1이 최소값이야. 원래 이제 진공을 1로 보는 건데 공기를 1로 처리한다고 그랬지 문제들에서. 그러니까 이 n은 무조건 1보다 모든 물질의 굴절률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모든 물질의 굴절률은 왜 1보다 큰가? 주어 알아요 주어. 박자? 저 친구는 모르는 게 없지. 저 친구는 일본 유학생인데 뭐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굴절률의 정의가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었잖아.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보다 빠른 빛이 없지. 무조건 1보다 큰 거라고. 아무튼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써볼 수 있겠네. 근데 n이 뭐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딱히 안 나와 있네. 여기 뭐 전반사 하는 거야? 아 전반사하고 이게 굴절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들어왔다가 빛이 어떻게 있다? 이렇게 된 거를 조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각도가 뭐가 된다는? 이 각도가 무슨 각? 임계각이 되겠지. 전반사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지금 아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각도가 조금만 커지면 되겠지? 네. 또는 같은 각도로 고정 굴절각 90도 된 이 상태로 그냥 고정해도 이거보다 조금만 커지면 전반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 네. 각도는 내비둬도 뭐를 좀만 크게 하면 돼? 뭐를 좀만 크게 하면 될까? 아 이거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뭘. 굴절률 n이 조금만 더 상대적으로 커지면 맞죠? 그럼 바로 전반사가 생기겠지. 이해된 거? 매우 직접하고 n분의 1로 가볼게. 그럼 사인 90이야 45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지금 두 문제는 좀 천천히 해줄 거고 나머지는 그냥 빨리빨리 호로록 넘어갈 거예요. 잘 봐야 돼. 그냥 하도 어렵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인 45가 루트 2분의 1 아닌가요? 그러니까 따라서 임계각 조건에 의하면 n이 루트 2라는 얘기야. 그래?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 각도보다 좀만 크게 쏘거나. 근데 이 문제에서 뭐래? 이 상태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하고 싶대잖아. 그럼 n이 루트 2보다? n이 루트 2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1번 우리 이서준 뜨리가 4번을 골랐더라고요. 영광의 4번. 뭔가를 반대로 했겠죠? 스타폼 자는 이 파트가 좀 괜찮은가 봐. 그래? 표정이 굉장히 평화로운데. 표정이 막 굉장히 평화롭고 이 삼덕수박들 뭐 이런 걸 뭘 저렇게 막 이렇게 답을 4번 고른 애가 있다고 막 누구냐 막 짭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제가 틀린데. 맞아 저기 짭 자고 있어. 숙면짭.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짭이야. 짱 안 된다. 지각하면 짭이고 잠들면 짭이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두 번째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분석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 그냥 반사잖아. 이건 됐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에서 조금 구별해서 얘들아 요거까지는 내가 자세히 갑니다. 천천히 요거까지는 조금 지루해서 다 아는데 하면 좀만 지루해도 좀 참으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번 영역은 식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n a분의 1이라고 적어볼까? 자 이제 식 나와야죠. 이제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몇 도? 60이야 30이야? 60이죠.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이 30도는 입사각이냐? 여기가 입사각이라니까? 60도가 입사각이라고. 저거 낚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법선을 꼭 세우라고. 법선과의 각도라고. 그러니까 사인 60분에 사인 30이 되는 거지. 따라서 NA가 얼마예요? 여러분 이런 거 계산 잘하잖아. NA 얼마? 굴절이 바로 나왔네. 얼마지? 모두 3분의 1입니까? 네. 모두 3분의 1이면 1보다 작은 거 같은데? NA. 무슨 상관? 됐나요? 굴절률은 1보다 작을 수 없다. 계산하다가 중간중간 검토해보면 괜찮겠죠. 실수 안 하겠지.
거꾸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팁이야. 두 번째 상황을 한번 가볼까? 이제 NA 알았잖아. 그죠? NA가 루트 3인 거 알아버렸어. 이제 NB만 이걸 통해서 유추하면 되겠네. 그럼 또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냥 또 뭐 그냥 NA분의 MB 해주면 되겠지 뭐. 그럼 어디 상황을 적으면 돼? 여기죠? 그죠? 입사가 몇 도? 60도. 굴절가 몇 도? 45도. 맞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잡아주면 돼. 사인 60분의 사인 몇이야? 분목 사인 맞나요? 네. 자, 요건 얼마입니까? 따라서 NB가 얼마가 나와요? 이거 루트 3 집어넣으면 3분의 2 루트 3? 니 너무 잘하잖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잘하니까 고등학생인 거야. 네. 3분의 2 루트 3이라고? 루트 2. 3분의 2 루트 2라고? 그냥 루트 2. NB가 그냥 루트 2야? 네. 아 그래? 아니요.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이라고? 방금 1보다 작을 수 없다 했는데. 그냥 루트 2 말고. 그럼 NB가 NA보다 작네? 근데 각도가 여기도 작은데? 아니 얘 루트 2 아니잖아. 2분의 3 루트 2 맞아요? 네. 아니 이쪽 각도가 더 작잖아 그치? A쪽보다 B쪽 각도가 더 작잖아. 얘가 더 커야 된다니까. 아 열치가 자신있게 좀 루트 아, 저 거꾸로 했어요. 그럼 루트 2분의 1이라고? 아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3 루트 2라고? 이렇게 된 건가? 여러분들 계산을 믿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 이거죠. 뭐 그런 것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는 아까 뭐였냐면 지금 네 정답이 잘못 나와 있는 게 일단 기억은 틀린 거잖아. 네. 단색광의 속력은 저기 들어왔으니까 C보다 작아져야지. 네. 니은의 P의 굴절은 2분의 루트 6이다. 맞나요? 아니요. 2분의 3 루트 2라고 그랬지? 네. 2분의 3 루트 2. 그러면 A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C가 아니고 얼마야? 구해보시오. A에서의 빛의 속력이 몇 C냐? 네. 변형해서 할 줄 알아야지. 얘는 왜 또 들어온다 여기. 기다리라고. A에서 빛의 속력이 얼마냐? 3분의 430.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유리화를 되게 좋아하나 봐. 우리가 안 해가지고 틀린 경우. 어머. 중학교 때 경우 아닙니까? 중학교 때는 마지막에 유리화를 안 하면 약분을 안 한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상관 안 할 텐데. 중학교 때 그 트라우마로 계속 지금 유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이 유씨면 이름을 유리화로 짓는 것도 괜찮겠네. 이화. 약간 중국 사람 같다. 남자는 진동수. 와, 집안을 다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루트 3분의 1C라고 하면 돼. 됐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검토하면 된다고? 루트 3분의 1C가 원래 C보다 커 작아? 작아졌다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 잘 풀었구나 생각을 할 거라고. 반대로 더 큰 값이 나왔으면 이상한 거지. 외질에 들어갔는데 빨라졌다는 거. 아무튼 간에 자, 세 번째 거를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식을 쓸 건데 내가 어떻게 식을 쓸 거냐면 뭐 방법이야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 2분의 3 루트 2분의 1은 사인 90분의 사인 세타 C. 이거 어때? 뭐 쓴 건지 알겠나? 지금 이게 B 거잖아. B 거 여기 거. 네. 그다음에 이거 공기 거. 네. 그래서 공기 거, B 거 쓴 거야. 그럼 지금 우리 세 번째 이 구간에서 이 영역에서 임계각 조건을 찾고 싶은 거지. 네. 그럼 이 세타 C 이거 저 1이니까 그죠? 네. 그럼 이걸 계산하면 세타 C가 얼마? 사인 세타 C가 얼마 나와요? 사인 세타 C 3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옵니까? 3분의 루트. 그런데 사인 45도는 얼마인데? 2분의 루트 2네. 네. 그럼 지금 이게 어때? 임계각이 3분의 루트 T가 2분의 루트 T보다 더 작지? 네. 그럼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지. 오케이? 네. 네가 지금 임계각보다 더 커? 이 얘기잖아.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돼. 되겠지? 혹은 뭐 식을 어떻게 세워도 좋을까?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세타시 대신에 사인 45를 넣어보는 거지. 맞죠? 네. 사인 45를 넣어보고 굴절각을 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그러면 사인 값이 넘치게 나올 거야. 뭔지 알아?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문제는 한 거고, 시간이 애매하죠. 애매해졌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넘게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일단 끊죠. 네. 끊어. 뭐 급할 것도 없잖아.